Welcome to the interview. I'm Susan Lee MacDonald, your host. Today, I'm in the he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here in Yeouido, Seoul. Today, I'll be meeting with someone who has a long history of being here in Yeouido, first as a news anchor and now as a rookie assemblyman. Let's meet none other than Shin Kyung-min. Wow, this place is awesome. So here I am, right in front of Assemblyman Shin Kyung-min's office. So will you join me and come on in and take a look at his offic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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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의원님 만나러 왔는데. 네, 지금 나와 계십니다.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수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화면보다 훨씬 더 멋지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기 사무실에 저는 처음 방문하는데 정말 크고 넓고. 의원 사무실이 오. 처음이에요. 네. 의원 사무실은 한 세 부분으로 네. 컴파트먼트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메인 오피스고, 네. 옆에 방은 보좌진들이 쓰는 방이고, 조그만 컨퍼런스 룸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여기 어떤 때는요, 하루에 1분도 못 옵니다. 그래요? 네, 지역구가 있고 국회 네. 일정이 있고 상임 일정이 있고 또 제 개인 일정이 있고 그러고. 네. 무척 그러면은- 바쁘신 시간을 저희한테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리랑 TV잖아요. 네, 아유, 당연히 나오셔야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네. 다시 또 뵐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From speaking the truth as a reporter to his recent transition as a national assemblyman of the Democratic United Party, Shin Kyung-min has never stopped working for the people. He left a strong impression as the main anchor on MBC's primetime news and returned as a national assemblyman where he stands up for what he believes in. Based on the firm belief that the public ha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Shin Kyung-min offered his best, as accurate and unbiased insight as possible to the issues he presented as a reporter for over 30 years and made an effort to never hide the truth from the viewers. He is well known for the honest and witty remarks he made as a new reporter and anchor, and there is not a single Korean who does not know him. A new chapter in his life has begun through his successful transition into a national assemblyman.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who makes unbiased and rational judgments, a father of two who cares deeply for his family. Join me, Susan Lee MacDonald, and learn more about what Koreans call the nice guy, Shin Kyung-min, on Arirang TV's The Interview. 의원님,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네. 지금 인터뷰를 시작하게 네. 됐는데 그러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장을 하셨는지. 텔레비전 나온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실로 오랜만에 네. 조금 했습니다. 네, 원래 분장을 한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방송을 31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뉴스 진행을 한 7, 8년 동안 계속 여러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네. 주말 그 프라임 타임 뉴스랄지 평일 뉴스, 나이트리 뉴스도 했고 네. 이런저런 또 모닝 뉴스도 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얼굴에 뭐가 좀 이렇게 뚜껑을 씌웠다고 그럴까? 네. 약간 이렇게 데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싫어하고요. 제가 성격이 꾸미는 걸 좀 싫어합니다. 옷도 잘 못 원래 입고. 잘생기셨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건 플래터링이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어. 뭐 집에서 둘째 아들인데 형한테 치이고 내 동생한테 치이고 이래가지고 항상 샌드위치였거든요. 네. 그리고 Middle Child Syndrome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잘생기고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노력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약간 어머니 아버지한테
괜찮은 머리를 물려받았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대학 졸업자였고 네. 아버지 대학 나온 사람 우리 그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6.25를 겪으신 네, 분들 중에서 그렇죠. 쉽지 않았었죠. 그때. 일제 시대에 아버지는 시골 출신인데도 일제 시대에 서울까지 유학을 오셨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 인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유명해져 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날 신경민의 아버지로 됐죠. 그 전까지는 신현근의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예.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신경민의 아버지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바뀌면서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한쪽으로는 뿌듯하고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아버지는 하여튼 기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기자로서 그 성과, 레퓨테이션을 쌓아가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셨죠. 그 우리 홈타운을 쭉 이렇게 걸어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민의 아버지로 말하자면 전락이 된 거죠. 네. 떨어진 거죠. 섭섭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네. 기자로서의 미래는 또 이 언론계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자는 수명이 좀 짧습니다. 공적인 네. 수명이. 그래서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언론계를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네. 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은 좀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은 지금까지 31년 동안의 그 뉴스 앵커 또 네.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한 10여 개월 동안의 그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삶이 완전히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삶의 방식이라든지 전혀 뭐 다르죠. 그렇죠. 네. 어떤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첫째는 기자 때는 약간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도 괜찮거든요. 가서 예를 좀, 들어서 네. 어떤 흐트러진 모습이요? 뭐 소주를 많이 뭐 드셨다라든지 뭐. 가다가 좀 어디 급하면은 골목에다 오줌 싸도 괜찮고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어디 뭐 비디오 찍힌 게 어디 그러면 없나요? 이제 즉각 무슨 문제가 생기죠. 뭐 국회의원이라는 자식이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자할 때는 욕을 해도 사실 뭐 기자니까 양해가 되는 게 있는데 네. 지금은요 욕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인생 끝장입니다. 욕, 그 쌍시옷 붙은 거 네. 절대 못 하고요. 욕도 이제 점잖게 해야 네. 돼요. 뭐 존경하는 아무개 씨 그러면서 해야 되니까 쌍시옷 붙은 얘기는 뭐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말 수단을 정말 잘 활용해서 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욕을 기술적으로 뭐 점잖은 단어를 네. 동원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주 근사하게 해야죠. 네. 뭐 그런 한번 노하우 좀 시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하겠습니다. 그 잘못하면 인생 절단 네. 납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원님의 스케줄이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바쁜 와중에 그렇죠. 저희한테도 이렇게 네. 스케줄 내준 게 쉽지 않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세요? 일단은 그 스텝들이 있으니까요. 네. 허용된 스텝이 9명에서 10명까지는 꽤 크네요, 스태프가. 네, 이게 말하면 중소기업입니다. 일종의. 그 스텝들을 잘 유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줘야죠. 제가 네. 갈 수 없는 것을 보내기도 하고 뭘 조사를 해서 보고를 그 타임라인을 정해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족한 제가 아주 타이트 스케줄을 메꿔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가 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발언할 수가 없고요.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투표를 되게 컴퓨터로 하는데 네. 제가 누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하.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야 찬성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불법입니다. 아하,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행사 중에는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역구 이게 말하자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한 5-6개의 축이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못 가거나 대신 참석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저한테 정치적 로스가 되기도 하죠. 포리티컬 로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중을 따지죠. 네. 그래서 그때 참 아주 어려운 결정을 일정 가지고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원래 뭐 연기자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일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 때가 있죠. 가령 제 소신이 있는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이걸 그냥 말을 해버리고 자폭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정치인은 끝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네. 소신을 밝히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keep silent 그런 쪽으로 가는 때가 있죠. 기자 생활했을 때하고 지금 생활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이점이고 어떤 게 공통점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이점은 뭐 몇 가지 말씀을 지금 이미 드린 거고 네. 공통점은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신속 정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직업도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도 신속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 공통점은 모든 걸 아는 체 해야 됩니다. 몰라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아는 체 해야 되는 때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되 다음에 가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네.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령 뭐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네. 무엇을 어떻게 누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항상 뭐 잘해야 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기자나 좋은 정치인이 되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시청자들 또 뭐 기자의 그 기사들을 읽는 그 분들도 그렇지만 그 일반 그 시티즌들이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정치인 욕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다 모니터를 하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물론이고 뭐 눈동자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죠. 악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하여튼 한국에서의 정치인의 악수는 좀 다릅니다. 미국식으로 악수를 하면은 네. 한국에서는 정치인으로 서바이브하지 못합니다. 그럼 저한테 좀 혹시 좀 시도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일반 악수는 일단은요. 네. 일단은 미국식 악수는 네. 미국식 악수는 손을 잡고 눈을 보고 네. 이걸 몇 번 너무 세게 잡도 되지 않고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네. 일단 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하, 저도 두 손으로요. 네. 아니 여기는 유권자니까 안 잡아도 되고 네. 두 손을 이렇게 잡고요. 네.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국식 절과 네. 미국식 악수의 절충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섞인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앉아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저도 쪼그리고 앉아야 아하.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항상 숙일 태세를 네. 하고 있어야지. 네. 미국식으로 뭐 이렇게 점잖게 눈 네.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네. 저런 건방진 자식이 있어. 아하. 국회의원 되더니 목에 기부세했구만 뭐 이러면서 네. 표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적 그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예. 뭐 한국에 있을 거면은 한국식처럼 해야죠. 뭐 그렇죠? 하여튼 뭐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그렇죠. do. 네, 그게 네. 한국식이 이 결합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다만 법으로 금지하는 게 있잖아요. 가령 유권자가 저한테 밥을 사는 건 안 됩니다. 아하.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의원님 식사를 수잔은 제 대접을 하고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밥을 살 수도 있고 뭐 수잔이 살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용산구에 있어요. 다행이네. 네. 그러면 용산은 제가 제 초대를 할 수가 지역구가, 있겠네요. 네. 제가 밥을 사도 되고 수잔이 밥을 사도 되는데 네. 만약에 네. 수잔이 영등포구에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밥을 사면은 바로 선거법에 걸립니다. 어허. 그게 선거법이고 만약에 수잔이 결혼을 하잖아요. 네. 제가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오. 네. 근데 용산구에 살면 주례할 수 있습니다. 주례 하실 일 있으면 네. 연락해 제가 주세요. 꼭 부를게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거의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이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로 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은 뭐 뉴스를 그만두게 된 거고요. 뉴스를 그만두게 된 건 뭐 압박을 많이 받은 거고요. 근데 뉴스를 그만둔 이후에 2년 반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1초도 더 이상 방송을 못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 그런 그 사정,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고 네.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게 됐고 방송 제의를 하는 것도 다른 방송에서 방송 제의를 하는 것도 어려운 여건이 되고 사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몰렸죠. 그래서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졌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건데 저한테 맞는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정말 천직이었던 네. 기자 생활을 네. 하시다가 뉴스 앵커로 일을 하시다가 못하게 된 거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됐고 나이도 많은데 기회가 박탈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 돌파구를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이제 대학에 강의 자리를 알아봐서 시간 강사를 하고 뭐 이런 걸로 찾았죠.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그건 MBC가 아니라도 다른 방송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찾았는데 별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그 의원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정말 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불만이 좀 있죠. 이제 놀게 됐으니까 뭐 놀자 그랬는데 사실 못 놀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의원님이 이제 되신 것도 사실 아무나 의원님이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영등포구에 네. 그 선거 때 나가시게 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평생에 아무나 경험을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글쎄요, 뭐 사주팔자가 좀 기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클로징 멘트가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는 줄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그만두고 쫓겨나다시피 그만두고 난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광적인 환영을 10대로부터 7, 80대까지 받게 된 것을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초청 강연을 받아서 갔는데 네. 그게 예전에는 여자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공학 코에드 유니버시티가 됐는데도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여자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좋으셨겠어요? 뭐 아니 좀 그때는 강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좀 압도를 당할 정도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00명에 육박하는 그 대부분이 여자 학생들로 여학생들로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남이라는 전라남도에 아주 네. 굉장히 떨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네. 해남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10대 중학교 학생부터 향교의 교장 선생님이니까 한 80 먹으신 분이죠. 다 모였어요. 그 근처에 진도에서까지 오시고 그랬는데 6시에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일찍 저녁을 먹고. 네. 근데 10시까지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저는 서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앉으라고 네. 그래서 앉았는데 결국은 12시까지 하고 와우.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근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이 정기에 입문하느라고. 네. 그 약속을 좀 지켜야 할 텐데. 하여튼 그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서도 많이 초청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죠. 학교 선생님 한 명을 감화를 시키면 수백 명을 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돈 안 받고도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소문이 났나 봐요. 싼 값에 많이 갔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요. 그렇군요. 기자들이 부르는데도 사실은 기자 한 명을 감화를 시키면은 그건 뭐 수만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시간대도 가리지 않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 그러지 말고 정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조금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 2년 몇 개월 동안 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의 유명한 그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네. 화면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걸 볼까요? 그 당시 이 소고기 파동이 있었을 때 네. 그것을 좀 비판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네. 하나 보시죠. 네.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미국 백악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심야 긴급회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3시간 뒤 며칠째 밀고 당기던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광우병 보도에 불만이 많은 조선일보가 오늘 3면에 쓴 거라서 맞을 걸로 여겨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워싱턴 사장의 밝은 당국자는 너무 정확해서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 전곡을 찔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것은 그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네. 소고기 협상을 끝내라, 협상을 타결해 주라라고 긴급한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비화인데 네. 특정 보도죠. 근데 그걸 특종을 한 조선일보가 아주 조그맣게 다룬 겁니다. 그 특종인지 잘 모르게 다뤄서 제가 그것을 소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소고기 이 파문에 따른 촛불 집회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였고 뭐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 보도를 조선일보는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히 구석에 뭉개 들여놓은 것을 제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네. 그날 조선일보가 아주 웹사이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즐겁지 않은 대박이죠. 네. 그래서 조선일보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저게 클로징 코멘트일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네. 특정 보도를 뭉개뜨려 버리는 조선일보 네. 그리고 그런 외교를 한 대통령의 행태 그리고 저건 사실은 특정 보도라는 것을 알아내는 제 그 신미안이 있는 겁니다. 네. 제 감각이 있는 거고요. 아마 기자 생활을 네, 기자 오랫동안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네, 몰랐을 거예요. 했기 그쵸? 때문에 특정 보도를 이렇게 뭉개버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취재를 했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확한 보도다라는 코멘트를 따낸 거고 네. 저건 곤란에는 선구안하고 제 취재하고 결합이 된 거였는데 저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죠. 클로징 멘트를 하실 때는 이렇게 주로 혼자서 하셨었죠? 옆에 있는 여자분 앵커는 클로징 멘트를 따로 안 하시고. 여자 앵커는 크레임을 걸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 선배 왜 이러세요? 뭐 이랬으면은 아유 저 집에서 자꾸 뭐 집사람이 바가지 긁으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내깅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계셔주는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박혜진 앵커에게 고맙게 생각하죠. 뉴스 앵커로서 일을 하셨을 때는 뭐 거의 100% 생방송으로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뭐 앵커는 생방송이고요. 네. 기자로서 리포트는 생방도 많이 해야 되지만 녹음도 해야 되고 네.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네. 그 뉴스 앵커로서 정말 9시 뉴스에는 사실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그 넘버 원인 앵커들만 나오는 자리잖아요. 네.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거기서 혹시 방송 실수라든지 뭐 그런 좀 케이스가 저는 있었나요? 실수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수를 안 하진 않았는데 방송 사고 같은 거는 없었나요? 이건 방송 사고는 줄이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니까 안 했는데 9시 뉴스를 할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곤란했던 경험은 몇 번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남북한 대화가 그때는 잦았거든요. 제가 그 주말 뉴스를 할 때.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방송을 나갔는데 북한 대표단이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시트가 있잖아요. 네. 되게 뭐 9시 반이면 나가니까 뭐 그 전에 우리가 뭐 준비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제 이어폰으로 북한 대표단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니까 북한 대표단이 나올 때까지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네, 그냥 뭐 아무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아무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북한 교과서를 가져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원고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몇 시간을 방송을 했냐면요. 1시간 반쯤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네. 내가 옛날에 뭐 판문점 근처에서 군대 생활할 때 얘기도 하고요.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북한 갔을 때 그 아주 사소한 경험 같은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럼 원맨 쇼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물론 이제 그런 상대 그게 급하니까 뭐 기자 한 사람을 투입을 하지만 그 기자도 뭐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때는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뭐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살던 북한 출신의 치과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집에 갔을 때 북한에 관련된 경험도 네. 얘기를 하고 이게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넘게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방송이 되게 그런데 아마 네. 수잔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요 잘한 겁니다. 네. 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고. 네.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한 겁니다. 그런 경험들은 꽤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집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한 공간이라든가 자료들을 예약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네. It's 2 p.m., just past lunchtime. Assemblyman Shin Young-min is paying a visit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ere thousands of people come in every day to gain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national literature. Why is he visiting here today? 장애인 도서관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도서관 쪽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증액을 요청했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을 해드려서 저도 한번 보고 싶었고 장애인 도서관 쪽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됐고요.
Shin Kyung-min is given a tour of the National Librar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sid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e seems to be pleased to see the fruit of his hard work. A large number of people utilizing the resources and benefiting from what he has done for the library. Since he's already here, he decides to take a look around the other areas as well. 한지의 수명은 한 1000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온 네, 그거 보니까 외기장갑도 뭐 사- 굉장히 잘 돼 있던데 깨끗하잖아요. 네, 색깔도 선명하고. He lived through a turbulent period when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shifted the focus away from education. The deprivation made him realize the value of learning and the important role of libraries as provider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제가 특파원 기간 중이나 미국 연수 기간 중에 봤던 그 미국의 도서관은 그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책과 어떤 그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제 현지 적응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이제 앞으로 그런 기능을 커뮤니티 라이브러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He takes a close look at every detail to see what can be improved. This visit brings back the memories of his childhood when he fostered his dreams while reading countless books. But there is another reas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ld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옛날에 여기를 자주 가서 촬영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아니, 많이 커졌네요. 깨끗해지고 거기는 좀 깨져졌는데 이게 얼마나 쾌적하고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뵐게요. Perhaps he gained a sense of hope while visiting the 자, library, 들어가겠습니다. a place 네. that helped him 네. grow when he was a student, a reporter, and a news anchor. But his steps seem a lot lighter. 와있어 봐라 여기 인터. 여기가 너 처음 온다고 그랬지? 나 여기 처음. 여기 마자롤 센터가 유명하고 우리 관내 중요한 기관이야. 처음 왔잖아. 처음이지? After his visit to the library, Shin Kyung-min takes his daughter to the Mazzarello Center located in Shingyuldong.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It's a 거고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y for women and youth, operated by a social welfare foundation called the Salesian Sisters. 애들이야 중고등학교 학생들. 애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못났죠? 아빠보다 훨씬 낫죠. 나보다 나? 예. 아, 그럴 리가 있어. 이 남자분이 모스코 Their relationship cannot be simply defined as a father-daughter relationship. 사람들을 가르치. His daughter considers him not only as a father, but also a friend and a teacher. And this has brought them even closer together. 박사학위 가면 시집은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사회 안 보고 그냥 끝나는 거야? 사회 뭐 안 봐도 좋아. 난 싫은데. 나는 뭐 어느 쪽이든 오케이. 그런 게 It's up to you.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어? 별로 없거든. The two seem to be more like a pair of friends than a father and a daughter. Shin Hwa-jin herself stated that her father knows and understands her best, proving their strong bond. 아빠가 우리 별로 안 From her 봤잖아, perspective, 요즘. has her father changed at all during his transition from a news anchor to a national assemblyman? 저 데리고서 집 앞에 자주 가는 빵집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거기 가서 아침에 아침 먹고 빵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거. 거만해지지 않았어? 똑같아요. 아직도 빵 좋아하고 식탐 많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전혀 막 식탐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왜? It's been a while since Shin Kyung-min and his daughter enjoyed a cup of tea together.
Although he says he tries to be understanding and supportive of his daughter's decision about her future, it's not that easy. And there was just one request that he wanted to make to his daughter. 말이 통하는 사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가령 잘생기기만 했다랄지 뭐 학벌은 좋은데 뭐 사람이 답답하다랄지 뭐 이러는 건 저는 원치 않고요. 좀 저하고 말이 통하고 하여튼 인간적인 돈도 좀 잘 벌고 뭐 그런 사위가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Assemblyman Shin Young-min says that in order for us to lead happy and healthy lives, we need to do good with good people. By following the simple rule in life, he surrounds himself with good people and positive energy to do what he does best, to do good for others. 의원님의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네. 그 가족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요.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뭐 아버지 존경하고 뭐 그러는데 왜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아버지냐? 되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들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애 말이 그래요. 아빠는 상당히 모든 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고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어려운 숙제도 해주고 어려운 민원을 가져와도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가져와도 금방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막 엄마는 막 뭐라고 하는데 아빠는 들어와가지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래 네 말이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민원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레코그나이즈를 하는 거죠. 네. 아빠를 거기에 대한 레코그나이즈. 프라이드가 그러니까 클 것 같아요. 프라이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일 존경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로 들었을 때 정말 제일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그랬으면은 뭐 그랬겠습니까? 항상 정신 말짱해서 집에 들락거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딸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죠? 딸은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 그 컨그레셔널 펠로우십을 하러 가느라고 딸을 놓고 갔어요. 근데 그게 딸이 막 태어났을 때인데 그게 사람 이상하죠. 그 딸을 1년 동안 떨어뜨렸던 게 그게 남아 있나 봐요. 아주 저하고 그렇게 가깝게 안 지냈어요. 근데 이제 딸이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아들은 취직을 하면서 거의 집에 붙어 있질 않고 딸이 이제 저하고 훨씬 더 친해지고 제가 없으면 뭐 한시도 살질 못합니다. 모든 민원도 해결해 주고요. 하여튼 뭐 딸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제가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해준 것은 딱 하나인데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건데 글쎄 그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은 오케이를 모르겠어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딸 얘기는 전혀 다른데 제 딸은 뭐 외모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뭐 그렇다고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정말 멋있고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세상에 남자가 반이니까 어딘간 있겠죠. 저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이들하고 그렇게 친하고 또 그 사모님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지금 몇 년째죠? 큰애 나이만큼 됐죠. 이제 30년 된 거죠. 30년 동안의 기자 생활도 하셨고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게 더 힘드셨어요? 아유,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래요? 특히 한국 여자들하고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외국에서는 모든, 알기로는 아주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집안의 남편들한테 잘해주고 평화를 위해서 하여튼 여자 말을 듣는 게 평화롭죠. 여자하고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모든 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대충 집사람 얘기는 들어주는 편이고요. 취미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네. 취미 생활을 하세요? 제 취미는 뭐 아주 간단하거든요. 책 보는 거 하고 사실 영화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아하. 영화 많이 좋아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문화적입니다. 네. 뭐 그런 문화적인 거, 게 뭐 생김새가 따로 있나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안경테를 뭐 아주 굵고 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뭐 그거는 뭐 현대적인 근데 그런. 이제 그리고 잠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피로가 하는 좋으시구나. 얘기가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나쁜 짓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딸애한테도 그러죠. 잠을 많이 자는 사람하고 가급적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좋아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티네이저 때 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들었어요. 집에 있는 책, 그 당시 학교에 있는 책의 그 대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한 해에 나오는 책도 많지 않았고요. 그 책들을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은 거죠. 근데 많이 읽고 또 친구들하고 토론을 했던 게 결국은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네. 길러준 거죠. 제 모든 것은 아마 10대, 20대 그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기자 생활 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본인의 생각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리포팅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의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도와주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은지요? 제가 이제 만났던 사람들의 뭐 소망이 몇 개 있거든요. 복지도 있고 경제 민주화도 있고 언론 문제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라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개혁 내지는 개선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 기자 전공이 외교 국방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쪽의 일을 좀 하고 싶고요. 네.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북한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소망인데요. 이게 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멈춰서는 안 되고 네. 항상 그 의원님의 생각을 해야 또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의 뭐 책을 또 준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면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까요? 제 두 번째 책이 개념사회거든요. 신경민이 본 개념사회. 개념은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 뭐 그 개념은 컨셉이라는 게 아니고 그의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거에 보면은 상식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합리적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합리적 사회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개념 사회 2를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고 그 개념 사회 2에는 제가 겪었던 지난 1년 동안의 선거, 총선과 대선 겪었고 네. 정당 생활 겪은 거, 그 로컬 폴리틱스 겪은 거 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새로운 경험을 많이 녹여서요.
개념사의 시즌 2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책을 쓸 수 있다라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시길래 책을 헛짓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괜히 술 마시고 헛짓하고. 근데 잠도 많으시잖아요. 잠은 자야죠. 잠이 없으면 그건 죽음이니까. 잠도 자고. 네. 하여튼 이게 로스 타임을 줄이고 제가 틈틈이 메모는 많이 하죠. 요즘에는 USB를 가지고 다니면서 USB에다가 많이 적어놓고 또 핸드폰에 그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게 나이가 든 증거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메모도 하고 USB에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섬광처럼 지나가는 그 근사한 생각이나 평가나 워딩이 있습니다. 네.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적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생활에서 내가 겪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쓴 2권의 책도 그런 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네. 내지는 할머니가 내뱉는 이 얘기 뭐 이런 데서 그런 좋은 지혜로운 아이디어나 이야기. 네. 워딩이나 네. 생활의 지혜죠.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지혜들 뭐 이런 것을 그 폴리틱스에서 경험한 걸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께서 정치라는 게 뭐다라고 어떤 정의를 준다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치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 말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공기와 비슷한 거여서 사람이 둘만 있으면은 정치는 있고요. 인간이 다 합리적이고 되면은 정치 필요 없는데 인간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필수 불가결 그리고 뭐 없으면은 그리워지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앞으로 의원님이 이렇게 정치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은퇴를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고 싶어 하세요? 글쎄 뭐 죽을 때가 되면 뭐 그 사람 괜찮았지 정도면 됩니다. 뭐 위대했다느니 훌륭했다느니 하는 건 저는 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괜찮은 나이스 가이였다 정도면은 저는 뭐 충분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데는 저는 충분히 나이스 가이라는 거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that's enough. That's what I wanted. That's great.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의 정치인이 이런 분이 있으시구나.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는 처음으로 정치인을 인터뷰를 그래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정말 우리 외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한국에 있는 그 정치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또 정치인이 정말 그 미디어에서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My pleasure. S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약속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